예,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미증시는 뭐 CPI 어닝 시즌 앞두고 좀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별다른 어떤 방향 없이 마감이 됐고요. 삼성전자 실적이 미증시에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실제로 뭐 삼성전자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반도체주, 뭐 램리서치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들 하락했고, 애플도 오늘은 조금 이제 부진했고요.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. 연초에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거든요. 특히 전차군단이 부진한데,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좀 있겠죠. 그래서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유로 이제 보여지고요. 코스닥은 업종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. 그러니까 업종이 단체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차이가 나는 그런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미증시는 뭐 나스닥이 강보합 정도로 끝났고, 나머지는 이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러셀 2000 지수는 1% 정도 하락했습니다. 국채 금리가 4% 올라서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, 이 정도 금리가 유지가 되면 또 주식시장 별로 안 좋을 텐데, 이런 어떤 신중함, 그리고 어닝 시즌 앞두고서 결과 보고 움직이자, 또 CPI도 보고 움직이자, 이런 어떤 신중함이 가동된 걸로 보여지고요.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연초에 많이 쏟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긍부정적인 분석들 많이 나오잖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연초 돌아가는 거 보고 움직이자, 이런 신중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RBC는 올해 증시 전망을 이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, 반면에 이제 미지오에서는 쉽지 않다. 고용 지표가 워낙 강하고 작년에 랠리가 강하게 나타났고, 또 올해 정부나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증가되기 때문에 좀 수급 면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, 이런 주장을 했고요.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난주 고객들이 21억 달러 정도 순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. 이게 작년 7월 이후에 최대인데, 연초에 시장이 좀 주춤거리면서 투자자들이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고,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는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 뭐 긍정적인 분석도 되게 많았는데, 어쨌든 좀 엇갈리다 보니까 좀 투자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닝 시즌 앞두고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이제 연준의 태도 변화,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태도 변화라는 거는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금리는 높아져 있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된다. 골드만삭스는 실적 나쁘지 않을 거다. 뭐 성장을 했고, 그다음에 비용이 축소된 상태라서 예상보다 잘 나올 거다, 이런 주장을 했고요. 에버코어 ISI는 이제 어닝 시즌 별로 의미 없다. 개별적인 종목들에 따라서 등락이 바뀔 거기 때문에 시즌 예측보다 개별적인 종목 동향이 더 중요하다, 이렇게 얘기를 했고,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적 잘 나올 거다. 골드만삭스하고 같은 의견으로 얘기한 겁니다. 그다음에 도이체방크는 의외의 변수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일부 업종에 있다. 뭐 자동차 파업 같은 걸로 일회성 요인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줬을 거다,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당장 주말부터 이제 몇몇 기업들 실적이 나오니까 보자, 일단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주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. 오늘 장중에 543달러까지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. 이제 뭐 강세 보인 거는 어제 나왔던 재료들에다가 JP모건에서는 헬스케어 부분에 진출한 거, 이거 실적표를 달성을 하는데 좀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? 그래서 뭐 헬스케어 부분의 어떤 진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더해졌고요. 그리고 아마존이 어제부터 이제 증권사들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뭐 올해 탑픽이다, 뭐 작년에 신고가 경신 못한 종목이라 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다, 뭐 등등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역시 이 종목도 이제 51선에서 다행히 튕겼습니다. 애플은 201선까지 갔는데 아마존은 51선에서 이제 튕겼죠.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빠졌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이슈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선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좀 과장한 거 아닌가?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이 좀 있죠. 그래서 이거를 테슬라에서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주행거리가 다른 건데, 그걸 갖다가 좀 하향 조정할 것 같다,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게 있었고, 뭐 그 외에 이제 세금 문제도 좀 있다는데, 그거는 좀 나중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별로 주가가 좀 엇갈리면서 지수도 좀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증시는 일단 오늘 미증시에 삼성전자가 영향을 줬거든요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롯한 이런 종목들이. 근데 우리나라 자체도 삼성전자 약하고, 현대차 보세요. 올해 거래일 모두 음봉이에요. 예,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
아침보다 종가가 더 낮은 상태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거든요. 이거는 수급에서 찾아야 됩니다. 이게 두 종목 수급 보면 물론 이제 외국인들도 판 것도 판 거지만 기관들이 올해 내내 1, 2, 3, 4, 5 닷새 동안 다 매도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일단 또 선물 옵션 이번 주도 이제 만기일도 있고 또 개인들이 파생 시장에서의 어떤 포지션도 좀 올라가기는 어렵게 개인들이 좀 구축해 놓은 포지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 있다 보니까 전차 분단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아마 만기일 정도 지나가면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전차 분단이 눌리면서 뭐 수급 때문에 눌리면서 그 눌리는 걸 또 이용하는 이제 선물 옵션 쪽의 어떤 움직임들도 좀 더해지면서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정상 좀 풀려주는 빠르면 보통 기관들의 매도가 일주일 정도 안쪽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번 주 만기 전후가 1차적으로,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때 안 풀리면 이제 FOMC 때까지 가겠다는 의미가 되니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기관이 각각 사들이는 종목을 보니까,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아프리카 TV, 뭐 엔캠 뭐 이런 걸 샀는데 종목들이 이거 시가총액에서 좀 묵직한 종목들을 담네 이런 느낌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. 예, 그러니까 시총 상단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. 기관 투자자들도 좀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은 지금 안 사고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군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좀 골라 담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는 파는 것도 있지만 심텍, 주성 엔지니어링, 제주 반도체, 코미코,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은 또 담잖아요. 그리고 2차 전지도 또 엔터주도 이제 골라서 지금 골라 담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업종이 때려가기보다는 좀 골라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객 예탁금이 이제 원래 월말, 월초, 연말, 연초에는 좀 변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보면 거의 60조 원짜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1조 원대로 52조 원 이하로 좀 뚝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예탁금이 저점 대비 늘어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시장 멱살 잡아 올릴 정도는 아니라서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 예탁금도 그렇고 이제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장세가 아니라 이제 종목 장세로 현재는 펼쳐지고 있는 국면이다.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개별적인 종목 수급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좀 요약해 보면 삼성전자 이틀 연속 매도가 없었거든요. 외국인들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 후반부터는 작년도 12월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틀 연속 매도가 없었는데 어제 매도했잖아요. 실적까지 보고 나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를 할 거냐. 사실 뭐 내일이 만기라서 만기 변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전차 군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 부진이 이어질 거냐.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 요인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얘네 둘이 양복으로 바뀌는 시점이 이제 기관의 매도 정점이 지나간 시점이다.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 ADR이 110에 근접했습니다. 어제 110이었고 이제 오늘 106인데 120 넘어가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위치 정도면 이제 조금 이제 속도 조절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연속되기 어렵다라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막 3일 연속해서 상승 종목이 많고 이렇게 되기가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. 차별화 장세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약 2차전지 소프트웨어 게임이 지금 올해 들어서 한 바퀴씩 다 돌았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가 어저께 좋다 말았고 그래서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요 구도가 이 안에서 돌지 이제 새로운 게 합류가 될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아이고 제가 자막을 또 잘못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자막 수정을 해야겠네요. 이건 뭐냐면 그 첫 5일 동안 하락할 경우 첫 5일 동안 제가 첫 5일이라고만 할게요. 첫 5일 동안 하락한 경우 미증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통계를 봤더니 1월에 상승할 확률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5일 동안 하락하면 그해 1월은 이제 3분의 1 정도 34.6% 비율로 상승했고 1분기 전체로는 50% 반반. 다음에 연간으로는 53.8%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확률이 되게 낮아져요. 미국은 계속 우상향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게 미증시의 특징이거든요. 근데 이제 1월에 초반에 부진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증시가 조금 좀 신중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.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건 뭐 첫 5일인데
9주 연속 상승 이후에는 또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경향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통계도 보긴 해야 됩니다만 일단 이제 초반에는 투자들이 이런 통계를 보다 보니까 미국도 좀 신중해져 있고 미국도 신중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멘텀이 좀 약해서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관 매도가 더해지면서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다음 마감 방송에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PPL은 제가 오늘은 좀 모닝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